안녕하십니까. 75기 건미입니다. 저자 스티브 코틀러는 13권의 책을 출판했고 그 중에 9권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진, 미국 특수부대인 네이비 세일의 정신적 훈련 코칭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 미국 뉴멕시코주 북부의 아내와 동물 애호가인가 봐요. 많은 개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왼쪽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이 저자가 미국 스탠포드대 뇌과학 연구진들과 몰입에 빠졌을 때 나오는 뇌파, 감마파를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보이는 주변 상황에 맞지 않게 이분 표정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멘탈이 보통 강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제가 유튜브로 다수의 강연과 방송 출연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복장이 똑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검은 남방 있죠? 이 검은 남방, 검은 바지 똑같아요. 보니까 같은 디자인을 여러 개 사가지고 그것만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이분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저자가 30살쯤에 라인병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방 하나도 혼자 걷지 못하고 정신은 더 허약해가지고 생각과 표현이 늘 흐리멍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짐이 되네.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언제 날 잡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좋은 친구분을 두셨어요.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을 억지로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이 서핑 보드에 태운 거죠. 근데 웬걸? 이분이 순간 기억이 절로 작동해가지고 절로 근육이 움직여서 보드를 탑니다. 그것도 정신과 몸이 바다에 녹아들면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신비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설명할 이론적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이든 자신이 집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뇌과학 연구진들과 심리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을 30년간 연구해서 담은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몰입 상태가 되고 몰입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불가능을 현재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다. 몰입. 몰입은 나와 이제 내 주변이 다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몰입 상태에서의 뇌는 이 집중하는 이게 대상에만 몰아주고 나머지는 활동을 멈춥니다. 시간의 흐름도 평소와 달라요. 과거와 미래는 없어지는 거죠. 과거가 주는 스트레스, 미래가 주는 불안감, 이게 현재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도파민으로 바뀝니다. 생산성은 5배로 늘어나고 망설임 없이 행동하며 창의성이 올라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즐깁니다.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스님들은 자기 뇌를 스스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6만 시간 이상 이렇게 명상을 한 스님들의 뇌를 이제 뇌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제 스님들은 마치 스위치를 키듯이 나 몰입해야지 하면 몰입 딱. 이제 그만 몰입 딱 나오고 이렇게 명상의 세계를 들락날락 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몰입할 때 이 뇌를 연구했더니 그때 이제 감마파가 나온다는 거죠. 감마파가 나오는 스님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얼굴 표정이 이제 좀 탱글탱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몰입을 훈련하면 이 스님들처럼 10년 이상은 젊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자신이 집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신경과학을 이해하고 동기부여, 학습, 창의성을 익히면 누구든 몰입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최고의 스윙 상태로 나를 올려놓고 시작하게 합니다. 이 충동, 목표, 끈기, 이걸 뭉구뜨려 놓은 게 동기부여입니다. 이 충동에는 이런 감정, 호기심, 열정, 목적, 공포, 질투, 부러움, 이런 정서적인 요인들이 나를 특정 행동으로 이제 충동질하게 하고, 이 목표는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가속화로 나아가게 하고,
끈기는 끝까지 완수하는 용기와 능력을 줍니다. 동기부여를 이해하려면 우리 이 뇌에서 분비하는 신경화학 물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경화학 물질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동하게 충동질하고 성공을 돕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도파민, 제일 중요한 도파민. 도파민은 욕구, 갈망, 지식욕. 남윤식 대표님 오늘 도파민 많이 분비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노르에프네프린이라고 하고 영국은 이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집착, 집중하게 하고 옥시토신은 신뢰, 사랑, 우정, 세로토닌은 만족, 평화, 그리고 아난다미드와 엔돌핀은 우리 고통을 잊게 합니다. 이 신경화학 물질을 내재적 충동 5단계로 연결하면 호기심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이 분비돼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고 열정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와 기쁨을 다지고 목적을 통해서 옥시토신이 추가돼가지고 집중하게 하고 자율성을 통해서 자기만의 강점을 찾아 연결하고 이 습관을 통해서 이를 더욱더 잘하고 향상시킵니다. 6가지 신경화학 물질을 우리 충동에 적절히 정렬해서 동기부여로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재적 충동을 제대로 동기부여 시키려면 첫 번째, 목록을 작성하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패턴 인식이 잡힙니다. 패턴 인식 체계가 잡힙니다. 네, 목록의 교차점을 찾아라. 이 교차점이 집중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고 일을 잘하고 더 똑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차점에서 놀아라. 놀이하듯이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패턴 인식을 촘촘히 다지고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성공하라. 차곡차곡 쌓은 실력을 친구, 낯선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목표 세우기도 공식이 있다.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확률이 11에서 25%까지 올라갑니다. 이 목표 설정의 힘을 알려면 이 뇌가 아니라 이 뇌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뇌는 예측 엔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지 늘 예측합니다. 이 또 뇌는 움직이는 싫어하는 돼지입니다.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효율이나 명분으로 에너지를 아끼며 몸을 사려요. 그리고 늘 사용하는 25%만 움직이고 나머지 75%는 꿈쩍도 안 하고 이제 쿨쿨 잠만 자는 거죠. 핵심은 이 75%,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 75%를 깨워서 도전, 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거대한 목적을 세웁니다. 거대한 목적을 세웁니다. 인생 전체를 걸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실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여가지로 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람, 사업도 걸러냅니다. 인생 평생 걸립니다. 그 다음에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이 높은 목표는 거대한 목적의 하위 단계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일은 믿어야 열정이 작동되고 고집, 주의력, 고집스러움이 나옵니다. 장기전이고 여러 해가 걸리죠. 그리고 명확한 목표. 이 명확한의 방점이 찍습니다. 이것은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별 과제 목록이어서 언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도전 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전 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은 충분히 어려워요. 충분히 어렵지만 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임계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전할 과제 수준이 나의 능력보다 4% 정도 웃도는 지점. 저자는 이거를 매직 넘버 4%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팔을 뻗쳤어요. 그러면 제가 뻗칠 수 있는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막 제가 5만 가지 인상을 쓰면 내가 막 근육 막 이렇게 늘려요. 좀 늘어났죠. 이게 도전 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높은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거대한 목적은
명확한 목표의 이정표가 됩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끈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막 몰입충동자를 막 여기, 막 심사숙고해서 막 이렇게 적절하게 정렬했어요. 이제 뭐 출발하죠? 근데 중간에, 힘들어. 그만두죠. 그러면은 이제 이 끈기가 없다면 우리 실패의 늪에 빠지는 거죠. 실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끈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끈기의 비결이 이 전두엽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이 전두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목표 지향 행동과 그리고 자기 조절 기능을 제어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성공하면 뇌가 고집스러움으로 연결하고 습관으로 만듭니다. 이제 습관이 되면 일단 뇌는 이제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 반사로 행동합니다. 이게 끈기입니다. 끈기 훈련 6가지. 첫 번째,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부터 해라.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죠. 이거 인정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처리합니다. 두 번째,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져라. 성장형 마음가짐 이런 거죠. 성장형 마음가짐 이거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이제 됐어. 이렇게 정체되지 말고 이제 막 눈을 반짝이면서 늘 호기심을 갖고 사고를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운동해라 정기적으로. 인내심을 키우는 데는 이제 운동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하되 대신 강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와 긍정적으로 대화해라. 아마존의 베조스는 말합니다. 생각은 2가지다. 구속하는 생각이 있고 확장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스로 대화할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시간만 버렸잖아. 막 이러지 말고 이것도 경험이야. 액땜했어. 다음에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면 돼. 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난 못해. 부럽다. 이게 아니라 다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어딨어? 해보지 뭐.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내 실력을 발휘해보죠. 이런 거죠. 5번째, 감사함을 글로 적는다. 인간의 이게 주요 관심사는 본능적으로 이제 생존이어서 나를 막 불편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건 피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 9, 긍정적인 정보 1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래요. 감사하게 되면은 필터가 이 뇌가 이제 긍정적인 걸 먼저 받아들이는 걸로 바꿔서 긍정적인 정보 9, 부정적인 정보 1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사하게 여기는 정보는 이미 벌써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뇌는 더 이상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는 위험 감지기를 발동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함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긍정은 불안감을 낮추고 몰입하게 합니다. 이게 감사함이 정말로 이제 신통방통한 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성공해서 감사함을 손꼽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거죠. 감사하면은 벌써 위치부터 다르대요. 감사하면 현재예요. 감사하고 막 긍정적인 이런 좋은 마음, 현재인데 막 후회해.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막 이러면은 후회하는 시점 과거, 어제부터 시작하고 나 절망, 막 좌절해요. 이러면 이제 절망하잖아요. 지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승자의 위치에서 시작하고 막 절망, 막 후회 이런 거는 패자의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대표님들한테 제안합니다. 은재민 대표님 제안할게요. 잠자기 전에 하루 일을 이제 돌이켜보고 감사할 일 3가지에서 5가지 적습니다. 매일 밤 11시. 6번째, 스스로를 성찰한다. 나쁜 생각이 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생각과 이 감정 사이에 이 모호한 간극을 놓치지 말고, 뇌가 그 생각에 어떤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스스로 정확히 성찰합니다. 끈기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니 기술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진짜 매직 넘버 4%가 숨어 있습니다. 맹렬한 습관은 즉각적 자동 반사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임계점을 모르고 적당선에서 멈춰요. 이제 그 에너지를 아끼는 이제 이 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휘말리는 거죠. 인간은 습관의 기계입니다. 습관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쁜 습관이 나올 때 이제 한 호흡 크게 쉬는 거죠. 크게 쉬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희 나쁜 습관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막 스트레스 이빠이 많이 받고, 정신적 에너지 많이 쏟았을 때, 집에 가는 길에 막 먹는 거 생각해요. 떡볶이 사가서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씻지도 않고 막 떡볶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피자 데펴 먹고, 탄수화물을 폭풍 흡입해요. 근데 그때는 신기한 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정말로? 그러면은 뭐, 그냥 귀찮아 그냥 소파에서도 어디든 자는 거죠. 자요. 그럼 그 다음날 막, 일어나서 막, 내가 또 이랬구나. 막 자책하는 거죠. 뭐, 몸은 부어있지. 다이어트 해봤자 뭐해. 뭐 도루묵인데. 그쵸? 막, 안 씻어서 찝찝해요, 몸은. 그럼 이제 부캐지수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날 일정이 차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미루거나, 3개 해야 될 걸 막 한두 개밖에 못하고. 이러지 말고 다시 이제 돌아가요, 시간을. 어제 내가 집으로 가는 시점. 뇌가 나한테 떡볶이 먹고 싶다고 막 신호를 보내요. 알아채는 거죠. 이 뇌가 나보고 오늘 고생했다고 뭐 먹으라고 하는구나. 근데 나의 뇌야. 내가 이렇게 먹고 이러면 탄수화물 먹고 이러면 막 절제 안 해서 그 다음날 막 후회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래, 우리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으니까 집에 일찍 가서 씻고 자는 거야. 푹 자고, 나를 바꾸는 거죠.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 먹고 싶은 거 생각나잖아. 그거 먹으면 돼. 맹렬한 습관은 즉각적 자동 반사로 인지 부하는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시간을 1+1로 사용합니다. 그럼 맹렬한 습관은 어떻게 개발할까? 나의 내재적 동기 요인을 정렬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매일 실천하고 반복하라. 또 개선하고 실천해서 반복하라. 동기부여는 시작하게 했어요. 이제 학습은 이어가게 합니다. 학습하고 개선해서 내 실력을 키우고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학습합니다. 성장형 마음가짐과 엄정한 진실 필터를 갖춰야 합니다. 성장형 마음가짐은 이런 거죠. 난 할 수 있어. 그래? 난 나를 믿어. 이거고, 엄정한 진실 필터는 내가 학습한 내용이 맞는지, 내가 정한 방법이 맞는 방향인지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우주산업에 진출하고 싶은데 남들은 막 천문학적 비용으로 엄두를 못 내는 것을 제1원칙 기반 사고방식을 찾아내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꿈을 이룬 일론 머스크처럼 검증된 정보가 필수인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이 저자의 엄선된 5인의 전문가 규칙처럼 자신만의 진실 필터를 찾으십시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소소하게 저만의 진실 필터를 찾아가지고 꽤나 만족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피부과에 갔어요. 그래서 피부과 실장님한테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실장님, 제 얼굴에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 저보고 이 점을 빼래요. 그래서 제가, 이 점 복점인데, 그랬더니 이 실장님 와. 권미희님은 살면서 그동안 복을 아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띵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 빼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호흡 쉬고, 그래도 제가 의리가 있지. 이게 50평생 제 나이가. 그래서 50평생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이 후지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만의 진실 필터를 찾았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제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제 위치를 사진을 찍고, 이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50대 여자고, 여기 튀어나왔고, 털이 몇 가닥 있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생각보다 꽤나 빨리 왔어요. 3인의 전문가가. 네. 그래서, 첫 번째 전문가가 토성인이래요.
이분은 명리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보고 이게 사마귀래요. 사마귀는 이제 에곤을 불러오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두 번째는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 차이인 성형외과 원장님. 저보고 이 전문 특수 기계를 갖춘 자기네 같은 성형외과 가서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세 번째 전문가는 우주인이래요. 이분은 관상을 전문으로 한대요. 근데 별점도 많아요. 저보고 이 점의 이게 위치가 중요한데 눈썹 위에 있고 털이 있고 이거는 좋은 운을 불러오는 점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빼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필터를 한 거예요. 이게 사막이면 빼고 점이면 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피부과를 가요. 피부과 원장님 전문의를 찾아요. 이 사막이에요, 점이에요? 물었더니 그 원장님이 사막이 아니래요. 점이래요. 근데 이 점은 깊어가지고 자기네 같은 피부과에서는 못 빼고 이 기계를 갖춘 성형외과 가서 빼는데 이게 깊어서 뭐 찍고 꼬매고 그래서 흔적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했죠. 이 점은 이제 내 평생 같이 가져가야지. 예, 의리 있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지부한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완벽한 학습의 5단계 과정. 1단계 5건으로 시작. 5건 읽습니다. 뭐 이해가 안 돼도 읽어요. 읽다 보면 좌절감이 나옵니다. 이거 올바르게 가는 신호예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그냥 읽습니다. 2단계 바보가 되어라. 5건 읽고 나서는 질문이 빽빽해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 찾아가서 이게 뭐예요? 막 3, 4살 아이처럼 질문합니다. 3단계 범주와 범주 사이 무지를 파고들어라. 이 범주와 범주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탐구해서 완벽을 기합니다. 4단계 최상의 답변을 추구하라. 나와 의견이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는 당신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견이 다릅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5단계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라. 이야기 틀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는 거죠. 저는 이 파트에서 정말 진짜 힘 많이 됐어요. 위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내용을 정리해도 뼈대조차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이 멘탈이랑 이 두 단어에 꽂혀가지고 원포인트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둘째가 고3이거든요. 고3은 보이지 않는 제3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게 멘탈이에요. 그래서 엄마인 제가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한번 원포인트 하겠다고 했는데 절망했어요, 진짜. 어떡하지? 막 진짜 깊이 좌절을 했어요. 이 책이 저한테는 이 책이 과학책인 거예요. 저는 정말 과학적인 사고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한테 과학적인 책을 넘어서 저한테 이거는 과학 논문인 거예요. 네. 정말 논문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그래도 방향 못 잡는 이제 저를 이제 당연하다 인정하고 스스로 토닥이고 뭐 계속 있다 보면 뭐 이해가 되겠지. 뭐 방법을 찾겠지 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적고 또 적었어요. 5번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제서야 뼈대는 잡히는데 뭐 이야기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책은. 뭐 어떡해요. 뭐 또 읽고 또 읽고 또 적고 또 적고 이랬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야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대표님들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뭐라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님들 집중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오케이, 대표. 집중하시면 대표님들. 오케이? 네. 집중하고 계시네요. 예. 이 원포인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라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단계가 돼야지 나의 완벽한 학습이 된다를 제가 진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네. 새로운 학습에 도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 개 활동을 개별로 쪼개서 이 겹치는 부분과 내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공통의 실수를 찾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에 우리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법칙의 그 20%이니 거기에 집중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학습해야 하나?
명백한 것, 목표에 필요한 방법, 불편한 것, 끈기에 필요한 기술, 나의 확실한 강점, 내가 가진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을 날카롭게 해라.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몰입의 속도는 빨라지고 일은 더 빨리 완수하고 마지막 성공을 거둘 것이다. 대표님도 꼭 시간 내셔서 본인이 가진 강점 있죠? 그거 꼭 정리해 보세요. 학습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뭐 내가 나의 감정, 또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고 평가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고, 이 의사소통, 경청, 공감, 협업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정서지능입니다. 그래서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불편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제 말이나 생각으로, 말이나 이제 행동으로 명명하기 전에 이제 잠깐 또 이제 한호흡 쉬고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내가 나쁜 감정 패턴에 빠지려고 하면은 이제 빨리 빠져나오고, 반대로 상대방도 옳지 못한 감정 표현을 보이면 거리를 둬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감정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맙시다. 이 저자가 이제 무한 게임이다. 무한 게임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무한 게임이라고 하는지. 몰입에 빠져서 학습하면 필요한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학습이 주는 부담, 스트레스, 지겨움, 좌절감이 놀이가 되고 즐겁게 되고 몇 년이고 평생 이어간다. 그래서 저자는 학습은 무한 게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기부여는 이제 저희를 이제 시작하게 했어요. 학습은 이어가게 했죠. 창의성은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뇌구조로 가봅니다. 우리 뇌구조. 우리 뇌구조는 신경망, 3개의 신경망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력 신경망, 상상력 신경망, 현저성 신경망. 주의력 신경망은 목표에 집중하게 하고, 상상력 신경망은 막 다양하게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이게 가능할지 아닐지 시험하고, 현저성 신경망은 주의력 신경망과 상상력 신경망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제일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행동을 내놓습니다. 높은 성과를 이루고 싶은가? 창의성을 갖춰라. 이 3개의 신경망을 이해하면 훈련을 통해서 창의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7가지 전략. 첫 번째, 좋은 기분은 창의성의 출발점이다. 이 좋은 기분을 단련하려면 우리 좋은 기분, 저는 이 단어만 들어도 좋은데 감사함의 표현, 성장성 마음가짐 좋잖아요. 그리고 숙면, 운동, 이런 거는 이 4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선택입니다. 두 번째, 책상에서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라. 세 번째,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저자는 이제 독특한 비인간, 비시간 이렇게 표현했고요. 4번째, 특이한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해라. 5번째, 범위를 정하고 자유롭게 창의하라. 요거인 거죠.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지점을 이 범위를 정하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하는 거죠. 6번째, 전공 분야와 동떨어진 주제를 배우자. 이 창의성은 패턴 인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이제 꾸준하게 습득을 해야 내가 확장해서 연결점을 촘촘히 찾습니다. 저는 이 패턴 인식이 그 들실, 날실로 표현하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뭘 담으려고 바구니를 짜요. 근데 이제 낡은 실, 오래된 실, 이걸로 짜요. 듬성듬성. 그 바구니에는 뭘 담아도 그 사이로 툭 떨어지고, 무거운 거 담으면 이렇게 툭 끊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 나온 튼튼한 실로 가로 세로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창의성도 넣어서 짜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무거운 걸 담아도 든든하고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7번째, 무의식은 유능한 해결사다.
저자는 아인슈타인과 호수, 맥가이버 방법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마지막 조언. 약속을 지켜라. 자신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 나의 창의성을 마구 쏟아부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지킵니다. 반복하라, 다시 반복하라. 이것이 창의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은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운동선수는 부상의 위험을, 예술가는 혹평이나 외면의 위험을, 평범한 우리는 바보 취급 당하거나 이제 망신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곳곳에 몰입 촉발자를 맞추고 실천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특이함을 찾고 정보를 학습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몰입의 반대는 포기구나. 안 되면 다시 시작. 이것도 아니면 개선해서 다시 시작. 이것도 아니면 쪼개서 다시 시작.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이 책 정말 읽기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 책 다 읽고 나서 이 책처럼 제 이게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준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이게 많은 자기계발서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자기계발서는 이 저자의 경험판, 그 다음에 검증된 이론판을 섞은 책이 훌륭한 자기계발서라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자기계발서죠. 그리고 이 책은 또 신기한 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게 보여요. 네, 그죠? 아까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숨어있던 문장이 보여요. 저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흥미해요.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제의합니다. 대표님들께 제의합니다. 우리가 동기부여로 이 책을 읽었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으로 우리가 이제 용어랑 내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은, 배경 지식은 갖췄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정을 갖춰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동선 뇌과학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어쩌다 어른? 저 그 프로 모르는데 거기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강의 되게 재밌게 하세요. 이분 잘생겼어요. 네. 잘생겨서 강의도 재밌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 인간 생활, 인문학이랑 섞어서 이 본인이 뇌과학자인데 막 과학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풍부해가지고 막 본인이 감정에 치여서 울면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가 정말 이거 배경 지식 갖추고 용어가 익숙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쏙쏙 귀에 박혀요. 그래서 이게 뇌구조가 AI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는 핵, 원자력 이게 우리 인간들한테 위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AI가 우리 인간을 엄습한다고 하더라고요. 멘탈이 무기다 이거 진짜예요. AI가 무기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무기에 AI를 이용한대요. 거의 상용화되어 있대요. 그렇게 되고 이 뇌가 숙면하면서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면이 정말 중요하구나. 일상생활에서 느꼈고 일론 머스크 그분이 천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마지막 꿈은 뇌칩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뇌파, 감마파 이거를 AI 뇌칩으로 발명을 해서 이런 칩 있잖아요. 이런 칩을 이렇게 삽입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계획할 때 이 칩을 해가지고 막 계획하고 불편을 빼고 이게 이분의 마지막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패턴 인식을 확장해서 본인들 나름에 맞는 창의성을 개발해서 적용하면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이 원포인트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부담도 주고. 근데 하고 나면은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죠. 제가 성장한 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셨는지는 모르겠고 한 분이라도 하나라도 이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윤예숙 대표님 아까 발표하시던데 윤예숙 대표님이 이 책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책 추천해 주신 윤예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